안녕하세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머시룸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화학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화학 공부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달라는 문의를 많이 받아서 화학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고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에 대한 영상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의 주제는 화학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화학 성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화학 성적은 쭉 2등급이었는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2등급 1등 즉 전교 4등을 해서 어떻게 보면 1등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적을 화학원에서 받았고 화학원을 가장 잘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면접 준비 과정에서 화학 면접을 선택을 해서 저는 수학 면접과 화학 면접을 준비했었고 저는 카이스트 서류 100% 전형으로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면접을 준비해본 경험 그리고 주요 20개 대학교의 기출 문제집을 전부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집부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학 교과목에 있어서 정식적인 문제집은 딱 3개 풀었습니다. 하이탑 그리고 완자 그리고 자이스토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 문제집만 풀었지만 사실 저는 이 문제집 이외에도 다양한 기타 문제들을 많이 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집이나 혹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집이나 그리고 대학교 기출 문제 같은 것을 학원에서 준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그 문제를 직접 풀어주셔가지고 풀었습니다. 또 저희 고등학교에서 대학별 20개 대학별 논술 문제 그리고 면접 심층 면접 문제를 직접 이렇게 엄청 두꺼운 문제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것도 공부를 하였고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 내신이 마무리되고 2학년 2학기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술 관련된 대비 문제집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캠탁이라는 교재인데 사실 캠탁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대표적으로 3가지 문제집 완자, 자이스토리 그리고 하이탑을 풀었고 이 교재들을 어떻게 풀어서 공부를 하면 좋은지가 사실 더 중요하니까 우선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실제로 개념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화학원이 여러분이 솔직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3일이면 화학1이랑 화학2에 있는 개념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이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개념 양으로만 따지면 중학교 수학보다는 많지만 고등학교 수학 상보다 오히려 개념이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학1에서는 개념이 정말 없어요. 다른 과목인 물리, 지구과학, 생명과학이랑도 비교해서 개념 자체로만 보면 거의 양이 절반에 수렴할 만큼 적거든요. 외울 것도 적은 편이고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선택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화학은 개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완자라는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 공부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문제풀이 형식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 좋은 개념 정도만 알려주는 수준이고 여러분이 화학1은 어떤 과목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독학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독학을 하는 상황이다 하시면 하이탑과 병행해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하이탑 개념을 전부 짚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학원에서 배운 하이탑 첫 번째 개념을 읽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완자를 따로 제가 공부하면서 그 학원에서 하이탑 수업을 해주면 하이탑과 관련해서 복습해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완자도 제가 직접 사서 풀어보고 그리고 완자는 기본적으로 화학1 과목에 있어서 문제 풀이를 위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학1만큼에 있어서는 하이탑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깊게 공부하고 그 이후로 완자로 넘어가서 완자에서 제시되어 있는 문제 풀이를 위한 간단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넓은 개념을 조금 더 좁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이제 화학1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겨울방학 때 거의 2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수학상, 수학하, 영어까지 해서 저는 물리1, 화학1은 아예 생 노베이스였는데도 겨울방학 기간 이
2개월,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이스토리를 2회독 하였고 여기에서 2회독은 제가 1회독 하면서 문제 풀고 여기에서 좀 모르는 개념이 나오거나 혹은 틀린 문제가 있으면 혹은 문제가 약간 헷갈리거나 하면 전부 체크를 해두고 2회독 때 그것을 다시 정독하는 개념으로 2회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화학만 보자면 자이스토리 2회독 하였고 그다음에 완자 2회독 하였고 하이탑도 전부 2회독 하여서 제 머릿속에 이 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전부 그린 후에 입학을 해서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의 높은 성적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겨울방학 기간에 기초적인 실력을 만든 다음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하는 것,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 넘어가서는요. 여러분이 만약 실력만 좋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든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대비가 한 것이 아닌 이상 수업은 무조건 잘 들어야 하고, 설령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겠죠. 수업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신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수업 시간만 열심히 듣는다,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긴 할 텐데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다져둔 실력이 없으면 성적이 잘 안 나올 거여가지고 그것에 대한 좌절감을 생각을 하자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겨울방학 때 실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약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선생님의 스타일, 그리고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을 확인하면서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풀지 하시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심화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자,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하이탑까지 완료를 한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중하위권 문제들은 전부 다 정복이 된 상태인데, 여러분의 목표는 딱 절반 정도가 아니라 절반 이상일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절반 이상이 되려면 어떤 스타일로 갈리는지, 평균이라고 해도 절반의 사람들은 평균에 못 미치는 건데 그 절반에 내가 미치지 않으려면 얼만큼 어떤 문제를 시험 기간 내에 풀어나가야 되는지, 시험 시간 내에 어떻게 이 난이도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 난이도의 문제를 극복하여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주는 게 개학을 하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화학 원과목에 있어서 사실 화학의 실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수학의 실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등학교여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이나 혹은 화학원에 기교가 없더라도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듣고 개념을 열심히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저희 과학고등학교라는 특성, 그리고 저희 선생님의 특성인 거고, 여러분의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자사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그곳에서 요구되는 화학 능력은 화학 자체의 능력보다는 화학에서 요구되는 수학적인 기교를 바라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면 수학적인 기교를 여러분이 다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수학적인 기교를 어떻게 다질까요? P, 완자, 하이탑, 그리고 자이스토리를 활용해서만 공부를 하였잖아요. 겨울방학 때. 이때 저는 자이스토리에 나오는 1등급 킬러 문제로 저는 이런 수학적 기교를 다졌습니다. 화학원에서 1등급 킬러 문제란 사실 화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에 가깝습니다. 수능에서 화학원이란 과목은 2028년 개정 교육과정 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화학원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제시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수적인 계산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거든요. 자이스토리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학적 기교, 그러니까 1등급들이 받아야 되는 능력이 수학적 기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양적 관계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답은 맞았어요. 근데 풀이가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한 문제를 푸는데 제가 처음에 풀 때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A4 종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의 3장을 빼곡 채울 정도로 고민을 하면서 혼자 막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저 그때 2시간이 간 줄도 몰랐는데 진짜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게 잘못되었나?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쩔쩔 외웠고, 제가 물리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도 또 풀어봤는데 그때는 시간이 또 30분 정도로 단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주일 뒤에 풀어보니까 그 시간이 또 10분으로 단축이 된 거예요. 물론 수능을 제가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10분 정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의 목표는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고, 또 과학고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스타일이 수능 스타일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딱 그 정도?
그냥 10분 정도 할 정도로만 수능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학교 기출문제를 봐봤더니 그런 수능 스타일에서 요구되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심화, 약간 화학 정시대회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더 강했거든요. 저희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만 연습을 하였고, 교과목 선생님이 어떤 식의 문제를 내시는지에 대한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 수능식으로 내신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분이라는 시간을 5분 정도까지 단축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한 번 학습한 내용에 관해서는 같은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시간, 그리고 30분, 그리고 10분, 그리고 5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전혀 다른 풀이 방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제가 2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A4 3장을 빼곡 채웠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최대한 많은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풀이 방법 결국 답은 틀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거기 A4 용지에 전부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답을 내긴 했지만 그게 그 문제집에서 요구하는 풀이 방식이랑 경향성이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제가 직접 고민해본 내용, 한 문제를 여러 번으로 고민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만 집착을 해서 30분 됐는데 안 풀리네. 이 문제 X 답지 봐야지. 하고 넘어가면 전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물리와 마찬가지로 화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꼭 한 문제를 2시간이나 저는 사실 3시간까지 고민은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다 보면 분명 잘할 수 있다, 화학을.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굉장히 잘 들어라. 제 친구 중에서도 선행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였어요. 저보다도 오히려 화학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저보다 자이스토리 킬러 문제도 더 잘 풀었고 학원 숙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수업 시간의 개념도 저보다 잘 따라가던 친구였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 친구는 저보다 성적이 낮았습니다. 왜 낮았냐면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잤어요. 잔 이유는 내가 전부 다 아는 내용인데 들어서 뭐하냐. 어차피 학원에서 다 해줬는데, 어차피 학원에서 다 분석해줬는데 뭐하러 하냐. 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임했고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임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입시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이 됐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것, 그리고 2순위로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여러분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스스로 길러가는 것. 물론 계약을 하고 나서도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저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미리 긴 기간 동안 준비 과정, 한 2-3달 정도의 준비 과정이 없으면 따라가기에 굉장히 벅차고, 따라가기에 벅차다는 말은 굉장히 낮은 성적에 수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화학 면접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저는 우선 캠탁이라는 교재를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캠탁이라는 교재가 2008 이전 교육과정 내용, 좀 오래된 교육과정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면접 문제는 사실 개정 교육과정 내용으로 전부 다 출제가 되잖아요. 대학교에서 학생을 판별하는데 이 친구가 새로운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로 학생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느냐가 대학이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잖아요. 수능이라는 과목도 마찬가지, 내신도 마찬가지, 논술도 마찬가지. 전부 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사고하고 있는지가 그 대학의 합격 여부를 가른단 말이에요. 화학은 캠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오래된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하이탑을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하이탑에 보면 굉장히 짜잘한 내용들, 제가 기존에 간단하게만 학습했던 개념들이 굉장히 심화적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카이스트 면접 기출문제를 제가 봐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입시를 했던 2023년도 당시 2년 전 문제, 그러니까 2022학년도 기출 문제집에서 나온 그 실험 설계가 하이탑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진짜 이제 하이탑을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는 파트의 내용들을 적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헷갈리는 개념이나 기존의 문제 풀이를 위해서만 알고 있는 개념들이 면접 문제에서는 다른 스타일로 요구되는 것 같아서 접근을 제가 혼자 정리해보면서 개념을 그대로 흡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이탑이라는 교재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실험이나 그리고 개념에 따른 응용 문제도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탑을 통해서 면접 대비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면접을 하던 당시의 기준으로 2년 전에 하이탑을 보았잖아요. 화학 1은, 물론 화학 2는 1년 반이지만 어쨌든 거의 1-2년에 가까운 시간으로 텀을 두고 다시 보니까
거의 이제 백지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만 기억하고 있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기억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하이탑을 보니까 감회가 저는 새롭다. 여러분이 만약 화학 면접 대비를 하신다 하시면 하이탑을 저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쓱 읽고 쓱 이해하고 질문하고 완자 풀고 자기스토리 풀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형식으로 여러분이 문제풀이 알고리즘을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대비를 하실 때는 그리고 하이탑 정리하시고 주요 20개 대학 기출문제집이 대학교 사이트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풀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화학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저의 이전 영상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도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댓글로 적어주면 제가 실제로 영상을 제작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를 남겨주시라.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